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진로를 찾아주고 또 커리어를 개발해주고 또 상담과 검사를 해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직업 상담사 자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뭔지를 알려주고요. 또 그 사람들의 적성, 흥미, 가치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해석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 정보를 제때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직업 지도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직업 상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직업 상담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직업 상담사 시험 과목과 또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셨을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 너무나 어렵고 처음 듣는 학자들도 너무 많고 노동관계 벽도 많아서 초반에 실망하시는 분, 이거 해서 내가 되겠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하자면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필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목이 5개가 있고 또 과락 점수가 있습니다. 40점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합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 과목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필답형입니다. 예, 사지선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과목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직업 상담학이 있고요. 두 번째, 직업 심리학. 그리고 세 번째가 직업 정보론, 네 번째가 노동시장론, 다섯 번째가 노동관계 법규입니다. 자,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1차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실기를 치게 되는데 실기라고 해서 실제 내담자를 앉혀놓고 우리가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 실무에 관한 내용들은 1차에서 배웠던 것을 단답형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술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필기 합격률이 얼마가 될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100명이 시험을 친다고 하면 평균 45명에서 47명 정도가 필기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그 합격한 사람들 중에 또 24%만이 실기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100명이 시험을 치게 되면 한 4분의 1 정도만이 합격을 하는 아주 힘든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이 내용들을 열심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누구든 충분히 누군가의 직업 상담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직업 상담사의 구체적인 수행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뭘 해야 될까요? 직업 상담을 하려면. 네. 말 그대로 상담을 합니다. 그죠? 나에게 내담자가 찾아올 때 그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일, 직업 소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성격을 모르겠어요. 하고 내담자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검사들이 있습니다. MBTI 검사, 홀랜드 검사, 그 다음에 직업 가치관 검사, 이러한 검사들을 실시를 하고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내 내담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요. 고령자일 수도 있고 또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그것을 제가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들도 직업 상담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떤 일이든지 행정 업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를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행정 업무들, 그 다음에 공문을 처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자, 직업 너무나 많죠.
직업정보사전에 보면, 직업사전에 보면 2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직업 정보, 그리고 직업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업무인데요. 구직처를 발굴하고 구인처를 발굴하는 이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실제 직업 상담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선 업무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을 찾아다니기도 해야 되고요. 또 인사 담당자도 만나는 일들,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온 내담자가 노동 관계된 법규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약한데 노동 관련 법규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고용하는 기준, 그 다음에 또 임금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그 다음 근로기준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내담자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러한 업무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자, 5가지의 교과목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수행 직무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상담학이죠. 직업 상담학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담 이론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또 상담 심리학 석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 역시 직업 상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공에 관련된 상담 이론들을 제가 다 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담자가 오면 이거는 백의 이론이다. 이건 프로이드의 이론이다. 이건 아들러가 이론이다. 맞지 않습니다. 그거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이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만 내가 갖추겠다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직업 심리학이죠. 예, 심리학을 보시면은 좀 더 어려운 것들이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를 다룰 줄은 모르면 내담자가 왔는데 검사 실시를 해주고 나서 엉터리 해석을 해주게 되겠죠. 그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뤄보고 그것들을 실제 해석을 해보는 것들이 직업 심리학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업 정보론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직업과 산업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를 찾는 것들, 그리고 워크넷을 사용하는 방법, 자병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동부 관련된 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노동시장론,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규들이 있겠죠.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전혀 뽑지도 않는 분야에 대해서 직업상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봐라, 너 이거 해봐라 했을 때는 과잉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용시장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로계약, 그리고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채용이 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나는 정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나는 어떤 법규를 들이대서 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상담도 배워야 되고,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도 알아야 되고,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알고, 노동관계 법규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신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 상담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모 대학교에서 진로지도 전문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진로지도 전문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직업 상담사입니다. 예. 직업 상담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라든지 또 고용안정센터, 그 다음에 인력은행 이런 취업 알선 기관에서는 직업 상담사 과정 그리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채용이 됩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 보조 업무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가지게 되면은 전문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직업 상담사지만 영어로는 커리어 컨설턴트라고 하죠. 그래서 커리어 컨설턴트란 말이 아마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직업 상담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직업 상담사 과정을 가지고 있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또 많은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에서도 지금 직업 상담사가 2분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의 직업 상담사에 대한 전망을 한번 밝힌 게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는 고숙련되고 고학력자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용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상담, 또 심리검사, 해석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역시 직업상담사는 아주 유망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상담 전문가, 또 청소년 상담 전문가, 또 직업상담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이런 것들처럼 보건의료, 또 복지서비스, 상담 분야에 있어서는 취업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담 전문가를 여러분 따시려면 저처럼 이제 뭐 상담 전공을 하거나 석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업 상담사 자격을 따고 내가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담 전문가 자격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있죠. 이거는 전문 상담 교사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교의 상담 교사로 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 상담원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나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죠. 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거, 노동관계 법규, 그 다음에 채용시장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가진다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